협상을 했는데 3개월 동안 타결을 본 나라들이 거의 없어요. 거의 없다라는 건 뭘 말하냐면 이들 나라들이 뭔가 암암리에 또는 암묵적으로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서 연합해서 공동으로 대응하자라는 게 물밑에서의 전략이나 그 약속들이 있었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보면 3주 연장해서 8월 2일까지 다시 재협상을 한다고 한들 각 나라들의 그 암묵적인 말맞추기라든지 협상 대응 전략 여전히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 이거. 이제 25%라는 것은 포괄적인 거고 실효세율, 실효 관세율은 10%대 정도, 한 15%? 이 정도일 거로 이렇게 추정이 됩니다. 첫 번째로는 다들 관심이 많이 있으시라고 생각합니다. 트럼프 관세 문제죠. 물론 이제 일반 분들은 이런 트럼프 관세니 뭐냐 하는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크게 관심을 이렇게 갖고 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만 각국 정부 입장, 미국을 포함해서, 미국 자신을 포함해서 유럽연합이라든지 일본이라든지 한국이라든지 중국이라든지 세계 거의 대부분의 모든 나라들이 지금 이 트럼프 관세에 관해서 말할 수 없는 압박과 스트레스를 받고 있죠. 그래서 이제 이 트럼프 관세가 지금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이미 이제 각종 그 언론 보도 등을 통해서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미국이 지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4월 초에 이른바 이제 기본 관세 10%의 상호 관세, 이른바 이제 불공정 무역 행위에 해당한다. 미국의 이제 경상수지 무역 적자가 엄청나게 큰 이유는 세계 각국의 무역에 대해서 미국에 대해서 불공정 무역을 해왔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걸 해소하기 위해서 상호 관세를 부과한다. 해가지고 이제 기본 관세 10%에다가 각국별로 차등을 둔 상호 관세를 부과를 했죠. 유럽연합에 대해서는 20%였던가요? 그 다음에 일본 24%, 한국 25%, 등등 이렇게 관세를 부과를 했었죠. 그리고 이제 처음에는 곧바로 이제 그 발효를 시키겠다, 곧바로 시행을 하겠다라고 했다가 이제 미국의 이제 주식시장이나 미국 국제 가격이 폭락하는 상황이 벌어지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겁을 먹었죠. 겁을 먹고 그래서 이제 그러면은 3개월 유예를 한다. 이제 기본 관세 10%는 적용을 하되 상호 관세 20을 이제 각 나라별로 이제 부과하겠다라고 한 상호 관세는 3개월 유예를 하고 그래서 7월 9일까지 연장을 하고 그 안에 이제 각 개별 국가별로 이제 미국과 이제 관세 협상을 한다라는 이제 식으로 이렇게 바꿨죠. 그래서 이제 미국이 이제 미국 정부가 이제 일본, 한국, 유럽연합 등과 이렇게 이제 관세 캐나다라든지 멕시코라든지 각 나라들하고 이렇게 관세 협상을 그동안에 쭉 진행을 해왔죠. 그중에서도 가장 관세 협상을 이제 중점적으로 집중적으로 해온 나라가 일본하고 한국이죠. 어쨌든 이제 7월 9일까지로 이렇게 이제 3개월 연장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지금 오늘이 이제 벌써 며칠이면 7월 9일 넘었죠. 7월 9일이 넘었으니까 결과적으로는 지금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미국이나 일본이나 한국, 유럽연합이라든지 캐나다라든지 멕시코라든지 이런 나라들하고 관세 협상을 해가지고 성과를 지금 전혀 못 내고 있는 거죠. 성과를 못 낸다라는 것은 이들 나라들이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 관세를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아주 완강하게 거부를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그걸 이제 서로 이렇게 협상을 통해서 우리가 이 정도까지는 깎아줄 테니까 니네들 수용해라라든지 아니면 이런 분야는 우리가 양보를 할 수 없다. 니네들 수용을 해라.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것들이 이제 전혀 안 먹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어떻게 했습니까? 제일 먼저 이제 편지를 보냈다 그랬죠. 한국에 대해서는 25% 이제 4월 달에 발표했던 상호관세 25%, 일본에 대해서도 25% 관세를 부과를 하겠다. 근데 다만 3주를 더 연장하겠다. 협상 기한을 7월 9일까지로 했는데 3주를 더 연장해서 8월 1일까지 다시 협상을 하기로 하겠다. 그래서 8월 1일 날까지 협상을 못하면은 25% 관세를 부과한다. 이런 식으로 말을 했고, 유럽연합에 대해서도 그 관세 협상을 했는데, 유럽연합 어떻게 이제 독일이나 프랑스나 이런 데들이 완강하게 이제 상호 관세 부과에 대해서 거부를 하니까, 트럼프 대통령도 화가 났겠죠. 그래서 화가 난 나머지 유럽연합에 대해서는 50% 관세를 때릴 수도 있어. 니네들 버르장머리 없이 이렇게 굴면 50% 관세 나 때릴 거야 라고 이렇게 협박하면서 8월 1일까지 니네들 다시 마지막 내가 한 번 더 기회를 줄게. 그때까지 해서 협상 이렇게 우리가 납득할 수 있는 협상안을 가지고 와.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 다음에 이제 캐나다에 대해서도 35% 관세 부과를 했죠. 캐나다도 이제 8월 1일까지 납득할 수 있는 협상안을 안 가져오면 35% 때릴 거야. 특히 캐나다에 대해서는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굉장히 신경을 곤두세운 것 중에 하나가 불법 이민하고 마약 문제였잖아요. 펜타닐. 그 펜타닐의 불법 수입 루트가
미국을 통해서 미국으로 직접 밀수되는 것도 있지만은, 멕시코를 경유해서 불법으로 이제 들어오는 것도 있고, 캐나다를 통해서 불법으로 들어오는 것이 있다. 그런데 이제 멕시코는 펜타닐을 강력하게 이제 단속해서 미국으로 유입되지 않도록 하겠다라고 했는데, 캐나다에 대해서는 펜타닐 밀수 조치가 미흡하다, 이제 굉장히 이제 반발을 했죠. 근데 반발한 이유가, 캐나다가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4월 달에 캐나다에 대해서 이제 상호관세를 때리니까, 캐나다 때리고 또 뭐라고 말했습니까? 캐나다에 대해서는. 캐나다는 미국에 시운 한 번째 추가되라, 차라리. 그러지 말고. 하고 이제 비아냥거렸죠. 그러니까 또 캐나다 그 총리야, 이하 캐나다 그 국민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엄청나게 반발했죠. 엄청나게 반발해가지고 결사항전을 외쳤죠. 그래서 이제 뭐 캐나다가 강력하게 반발하고, 미국산 오토바이라든지 위스키라든지 술 같은 거 있잖아요. 그래서 엄청나게 관세 때리고 막 수입 금지 조치까지 가까운 그런 조치를 내리고 하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또 어떤 사람입니까? 그런데 또 이렇게 안 참는 사람이잖아요. 니네들이 또 그렇게 나와? 하면서 캐나다에 대해서도 이제 막, 그냥 50% 관세 때릴 거야, 100% 때릴 거야, 막 이런 식으로 협박하는 그 멘트를 날리다가, 이번에 이제 35%, 한국과 이제 일본한테는 25%라고, 캐나다에 대해서는 35% 때린다라고 이렇게 이제 했죠. 그래서 8월 1일까지 이제 협상 기한을 줄 테니까 니네들 무릎 꿇고 들어와, 뭐 이런 식으로 했죠. 그런가 하면 이제 브라질에 대해서도 이제 50% 관세를 때렸죠. 때린 이유가 정치적 이유에서 이렇게 때렸죠. 근데 지금 이제 룰라 대통령이 전에 2022년에 선거를 했는 대선에서 룰라 대통령이 다시 이제 당선돼가지고 복귀를 했잖아요. 예전에 대통령 하다가 그 전에 이제 그 후 2018년인가 이제 또 대선 때 보소나루가 뭔가 하는 사람이 이제 이른바 이제 트럼프 대통령과 성향이 비슷한 그런 이제 사람이 대통령이 됐는데, 이 사람이 이제 재선에 실패를 했어요. 룰라 대통령한테 밀려갖고. 근데 이제 그 득표율이 1% 차로 낙선이 된 거죠. 한 200만 표. 브라질 인구가 2억 몇천만 명이니까 한 200만 표면은 굉장히 근소한 차로 낙선을 한 거죠. 낙선을 했는데 이 사람이 이제 그걸 불복을 한 거예요. 트럼프 대통령처럼 부정선거다라고 불복을 한 거예요. 근데 결국에는 전부 브라질 대법원이나 이런 데서부터 이제 판결을 받고, 그다음에 그게 여타 사법적인 불법 행위인가 뭔가로 해서 이제 그 부패인가 뭔가 해가지고 이제 그 형사처벌까지 받는 상황에 이제 이르렀어요.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브라질에 대해서는 노골적으로 처음부터 그냥 룰라 대통령한테는 노골적으로 불법 선거로 이렇게 대통령 된 거 아니야, 당신? 뭐 이런 투로 이제 부정선거로 대통령 된 거 아니야? 뭐 이런 투로 이렇게 편지를 그냥 그것도 이제 공식적으로 편지를 보냈다기보다는 먼저 SNS에다가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운영하는 뭐 그 SNS 있잖아요, 트루스 소셜인가, 거기다가 그냥 먼저 팡 올린 거예요. 그런데 브라질은 50% 관세 때릴 거야 라고 팡 올린 거예요. 그러니까 룰라 대통령이 열받았을 거 아니에요. 아니, 트럼프 명색이 미국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외교적인 그 룰도 모르냐? 그 국가 간의 어떤 그 협상을 하고 어떤 외교적인 경제적인 어떤 그 사안에 대해서 협상을 하는데, 정식 공문이나 서한을 보내는 것이 마땅한데 먼저 자기 그 SNS에다가 먼저 딱 띄고 나는 편지를 받아본 적이 없다. 그다음에 2022년 대선 결과에 대해서는 브라질 내정 문제인데, 미국이 트럼프 대통령이 무슨 권한으로, 무슨 권리로 그런 내정에 간섭을 하느냐, 그런 식으로 강력하게 반발을 하죠. 그리고 당신만 뭐 보복 관세 때릴 줄 아느냐, 나도 보복 관세 때릴 거야. 너 트럼프 이제 미국에 대해서 보복 관세 50%를 때린다 이거예요. 근데 이제 브라질은 커피 주산지잖아요. 특히 이제 미국 국민의 한 70%가 커피를 마시는데, 브라질산 수입, 미국 커피 수입의 30%가 브라질산 커피예요. 뭐 미국 입장에서도 만약에 이렇게 브라질과 이렇게 갈등이 이렇게 심화되면 결코 이렇게 유리하다고 볼 수 없죠. 그리고 이제 브라질에 대해서는 미국이 굉장히 미국 이른바 다국적 기업들이죠. 글로벌 기업들이 예전부터 직접 투자를 많이 해왔죠.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미국이 브라질에 대해서 쉽게 압박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에요. 어쨌든 뭐 브라질에 대해서도 그랬고, 그 다음에 이제 뭐 편지를 이렇게 보냈는데, 편지를 안 보낸 국가들이 이제 있죠. 그러니까 이제 통지를 안 한 국가들에 대해서는 아마 한 15%에서 20% 관세 때릴 거야. 뭐 이런 정도, 그런 이제 이야기를 했다 이거예요. 근데 이제 어쨌든 간에 지금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는데, 이렇게 시사하는 바가 뭐냐? 그러면은 말 바꾸기를, 원래 트럼프 대통령의 스타일이 뭐냐면, 좀 더 직설적으로 말하면, 되면 좋고 안 되면 말고, 뭐 그런 스타일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렇게 말 바꾸기를 수시로 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아주 그냥 확 던져놓고 뒤에는 그냥 흐물흐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두삼위 격으로. 이번에도 어떻게 보면 이제 말 바꾸기를 반복한 거죠. 그러니까 4월 달 초에 이제 기본관세에다가 상호관세 때리고 곧바로 시행하겠다라고 했다가 주가가 폭락하고 미 국채가 급락하니까 깜짝 놀래가지고 3개월 유예를 했다. 협상을 한다. 협상을 했는데 이게 말빨이 안 먹혀요. 안 먹히니까 다시 이제 3주 또 연장한다. 협상을 한다라는 것은 그 상호관세, 상호관세를 어느 정도 낮추겠다라는 그 여지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유럽연합이나 일본이나 한국이나 뭐 이런 나라들이 거기에 대해서 강력하게 반발을 했다라는 거잖아요. 그렇게 강력하게 반발을 했기 때문에 지금 협상이 안 돼서 지금 문제가 된 거잖아요. 타결을 못 본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3주 연장을 하겠다. 재연장을 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빨리 그 협상 타결안을 받아가지고, 도출해가지고 자랑을 해야 되는데, 이게 안 되니까 지금 초조한 거예요. 3주로 이제 줄인 것은 초조함을 표시한 그런 증거라고 할 수가 있죠. 계속 이제 그 강경하게 관세협상에서 각 나라들이 강경하게 대응을 하면은 영두삼위가 될 가능성이, 흐지부지 될 가능성이 높다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한두 놈만 본보기로 골라서 이렇게 때릴 거야 라고 이렇게 하는 식으로 바뀐다든지, 아니면은 뭐 25% 관세 때리겠다라는 것을 그래 그러면 일률적으로 15%로 낮춰줄게 뭐 이러라든지 뭐 이런 흐지부지 될 가능성이 있다 이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또 공교롭게도 관세 그 3개월 동안 관세 협상을 했는데 유럽연합이든 일본이든 한국이든 캐나다든 뭐 다른 여러 나라들이 거의 대부분의 나라들이 협상을 했는데 3개월 동안 타결을 본 나라들이 거의 없어요. 거의 없다라는 건 뭐냐면 뭘 말하냐면 이들 나라들이 뭔가 암암리에 또는 암묵적으로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서 연합해서 공동으로 대응하자라는 그런 뭔가 그런 게 물밑에서의 전략이나 그 약속들이 있었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의 나라들이 그렇게 3개월 동안 미국과 관세 협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합의를 보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가 다 이렇게 입맞추기를 했지 않느냐라는 뭐 그런 정황 증거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보면 3주 연장해서 8월 2일까지 다시 재협상을 한다고 한들 이런 나라 각 나라들의 그 암묵적인 말맞추기라든지 암묵적인 협상 대응 전략은 여전히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 이거예요. 결국에는 3주 후에 트럼프 대통령이 25% 관세를 때리겠다 뭐라고 하든지 그때는 또 쇼크가 오겠죠. 쇼크는 어떤 쇼크가 올까요? 또 증시나 미 국채 시장에 쇼크가 오겠죠. 뭐 물론 미국 주식 시장이나 국채 시장 또에 쇼크가 오면 세계 증시도 다 쇼크를 받겠죠. 연쇄적으로 그런 경우도 있고 아니면 이제 그래 그럼 내가 큰맘 먹고 양보해서 25% 때리려고 했던 것을 15%로 깎아줄게 라든지 아니면 한두 놈만 팰게 나머지는 다 봐주고 마음에 안 드는 놈 한두 놈만 팰게 뭐 이렇게 한다든지 아니면 그러면 내가 관세를 부과하지 않는 대신에 그 미국산이나 서비스를 대폭 좀 수입을 해줘 라고 이렇게 한다든지 뭐 어떤 다른 형태로 간에 어떤 뭔가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제 계속 그 협상 국가들이 강경 대응을 고수하면 할수록 트럼프 대통령 자신이 뭔가 성과를 내는데 이렇게 안달돼 있기 때문에 달아있기 때문에 계속 밀릴 수밖에 없고 양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몰릴 거라는 거예요. 뭐 이 중에 어떤 것이 이제 실제 실현될지는 뭐 3주 후에 드러나겠지만 어쨌든 뭐 그렇다 이거예요. 대체적으로 실제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25% 상하관세를 때리겠다. 기본관세 10%에다가 25%면 35% 되잖아요. 사실상. 근데 이제 그것은 이제 25%라는 것은 포괄적인 거고 실효 관세율은 10%대 정도, 한 15%? 이 정도일 거로 이렇게 추정이 됩니다. 나라마다 미국하고 교역하는 상품이라든지 서비스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르잖아요. 다르고 그다음에 모든 세계 상품에 대해서 이렇게 일률적으로 25%를 부과한다고 하더라도 품목에 따라서 이제 뭐라 할까요? 외회 조항이 적용되는 그런 것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최혜국 대우라든지 이런 것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다음에 이제 멕시코하고 캐나다는 USMC 옛날 납타 회원국이잖아요. 멕시코하고 캐나다 같은 경우는 아까 캐나다에 대해서 35% 관세 때린다라고 했지만 실제로는 예를 들어서 이제 북미산 캐나다나 멕시코나 미국에서 생산되는 원자재를 가지고서 그 물건을 만들었을 때 미국이나 캐나다나 멕시코산 원자재 75%인가 70% 이상을 사용하면은 관세 면제예요. 그 USMC 합의에 의해서 관세 면제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그 캐나다에서 35% 관세 때린다고 한들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건 면제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또 뭐죠? 최저임금이 이렇게 16달러 이상인 그런 그 공장에서 생산한 북미 지역에 생산한 것들도 또 면세예요. 북미 지역에서 생산한 가치의 70%, 75% 이상, 그다음에 최저임금 16달러 이상, 또 뭐 한 가지 더 있어요. 근데 그 세 가지를 충족하면은
캐나다나 멕시코는 면세예요. 관세가 무관세예요. 0%예요. 그걸 충족하지 않을 경우에만 않는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해서만 35%라든지 얼마 관세를 때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캐나다나 멕시코는 뭐 그런 점에서 보면은 트럼프의 그 보복 관세가 그렇게 위협적이라고 하기는 힘들죠. 하여튼 그 트럼프 관세 그 협상 진행 상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만약 8월 1일에 이제 관세를 만약에 25% 완료를 하게 되면 유럽연합이나 일본이나 한국이나 이런 나라들이 아주 강력하게 반발을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한 15% 정도로 낮춰서 부과를 하겠다라고 하든지 아니면 상호관세는 부과하지 않되 대신에 미국산 상품이나 서비스를 대폭 수입을 해라. 라든지, 아니면은 지금 이제 핫 이슈가 되고 있는 게 뭡니까? 뒤에서 이야기가 나오겠지만, 지금 이제 방위비 문제죠. 유럽연합도 지금 이제 그 방위비 문제가, 이제 안보 문제, 국방 안보 문제가 이렇게 이슈가 돼 있고, 일본이나 한국도 역시 그런 문제가 돼 있는데, 유럽연합이나 일본, 한국에 대해서는 방위비 분담금을 대폭 늘리는 대신에, 늘리면은, 상호관세는 면제를 해주겠다라는 식으로 양보를 한다든지, 그런 식의 어떤 것들이 이제 예상이 됩니다. 어쨌든 지켜보면 알게 되겠죠. 이게 이제 첫 번째 트럼프 관세 협상 진행 경과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이제 트럼프 외교안보 정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